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봤을 때 일본의 조금 희한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호스트 문화예요. 일본에서는 되게 공공연하게 자리 잡은 문화라서 가게나 이런 데가 엄청 럭셔리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라오케에서 나오는 호스트바나 이런 불법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옷을 입는 방식이라던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정형화되어 있질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딱 정형화가 돼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타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식으로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단가는 얼마에 정해져 있고 회사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 같이 비춰지는 정도로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롤랜드라는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냥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손님들을 접대하고 이런 것들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한국인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재미있는 문화가 아닐까. 그거를 보고 뭐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이제 놀러가고 하는 거를 보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음성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는 점이 한국인이 생각했을 때는 희한한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私も行ったことないのでちょっと詳しくは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メイクとか上手だなっていうイメージで、男の人だけどめっちゃ美意識が高いなって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す。 제일 놀랐던 게 거기서 호스트 중에 이제 잘 나가는 남자들은 아마 한 달에 2억 3억씩 이렇게 벌더라고요. 2억 3억. 그걸 또 현찰로 다 떼고 현찰로 들어오는 돈이 막 2억 3억씩 벌고, 그것도 나이가 뭐 20살에서 30살 사이가 주로 많은데, 그렇게 젊은 남자들이 한 달에 손에 떨어지는 돈만 막 2억씩 3억씩 되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같이 여자랑 술 먹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노는 것 같은데, 그리고 놀면서 돈을 그렇게 버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세상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地雷系のファッションスタイルについてです。 공주님처럼 옷을 입는데 거기에 플러스 약간 학생, 막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중학생 같은 그런 패션을 입고 다니면서, 이름이 이제 한국어로는 지뢰개라 그러는데, 이런 여자애들이랑 사귀면 지뢰를 밟은 거나 마찬가지다, 남자의 인생이 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뭔가 하니, 패션의 문화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지만 원래는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분위기의 옷이나 어떤 스타일하고, 그걸 통해서 남성들의 롤리타 컴플렉스 같은 거를 충족시켜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다가간 거죠. 그렇게 해서 상품화를 해서 자기네들 몸을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 남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워 보이고 하니까 이제 인기몰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을 입는 패션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비행 청소년 친구들이 또 호스트들이랑 뭐 친하게 지내고, 그 호스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가게에 가서 이제 돈을 몰아준다거나, 그리고 그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저씨들이랑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이제 일로 갖다주고 하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부터 나오는 돈들이 모여서 이쪽으로 지뢰개 쪽으로 갔다가, 이 지뢰개 쪽에서 다시 호스트 쪽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 호스트 쪽은 또 평범한 회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뭐 그런 상품들을 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제의 암흑의 순환고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で、女の人はもちろんいろいろ韓国系とかそういう地雷系とかスカート多い人とかいろいろそういうファッションがあるうちの地雷系はそのうちの一つっていうイメージだから、普通に歩いてて原宿とかに地雷系とかいても、うわめっちゃ地雷系とかはそんなに思わない。まあその人はその人なりの可愛さがあるし、こっちはこっちでカジュアル系のファッションだったらその人はそっちで好きで、私はカジュアル系が好きだからカジュアル系の人可愛いなって思うけど、でもそっちの地雷系も別に地雷系として可愛いって思うし、なんかファッションのうちのカテゴリーのうちの一つって感じだから、そんなに特別なものっていうイメージは日本人としてはあんまりないです。まあ確かに YouTube とかでさ、そういう人たちがホスト行ったりするとか東横にいるとかいうイメージは強いけど、でもまあ別に普通のファッションの一つとしてだから、そんなにマイナスのイメージとかはまあない。 세 번째는 이제 희한한 일본의 헌팅 포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한국 같으면 그냥 이 유명한 데에 와가지고 여기는 헌팅하는 데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동석해서 술을 먹고 그냥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여자들은 오면은 뭐 무조건 다 무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부 다 무료고,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해진 짝수대로 해서 가게에서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앉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앉혀주고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재미가 없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거절 버튼 뭐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누르면 그분들은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또 재밌는 게 예쁜 여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따로 이제 VIP 룸 같은 데로 모셔가지고 그런 VIP 룸에서 기다리게 한대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럭셔리한 방이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접받는 느낌을 주고 좀 더 돈을 많이 낸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요. 좀 젊은 여자애들이나 돈이 좀 없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가면은 뭐 뭐든지 다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심지어 그 음식의 퀄리티나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그냥 먹으러 놀러 갈까?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그러네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 분의 그 음식 값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주는 식이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여자들이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남자들이 오는 거를 거절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재미가 있으면 같이 계속 마시는 거고, 재미가 없으면 거절을 해서 보내고 나면 또 다른 남자들이 오고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일의 친구 중에 한 명도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 돼서 결혼을 예정을 앞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이게 뭐 특별히 이제 이게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클럽 같은 경우는 무료, 여자들이 무료 입장이 있지만 뭐 음식을 먹는 데서 아예 그냥 무료로 해서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또 심지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와가지고 만석이 돼가지고 거기서 먹고 기다리고 앉아있고, 만약에 남자들이 오히려 적게 오는 경우에는 여자들은 그것만 다 먹고 시간이 되면 그냥 가고 싶으면 가면 된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냥 공짜로 가가지고 밥 먹고 막 마시고 술도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나와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놀라운 문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세키야라 그러니 만남의 자리 가게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番目 또 제가 일본 문화 중에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졸업식 때 무조건 여자들이 기모노를 입는다 그래요. 근데 이 기모노를 입는 비용이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렌탈 비용만 보통 한 50만원,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고, 그거를 집에서 입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걸 입혀주는 비용이 또 따로 있대요. 그걸 입혀주는 비용이 거의 한 10만원 정도 하고, 보통 옷 입는 데만 한 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 머리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는데도 또 한 10만 원이 들어가고, あと顔のメイクもする人もいるし、事前にフォトグラファーに写真撮ってもらう人もいるから、そういう人はもっとお金かかる。 쏘다네. 지금 벌써 70만 원 썼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메이크업 하는 거가 또 한 1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플러스 사진 찍는다고 졸업식에 사진 찍는 사람을 또 고용을 하나 봐요. 그분들이 오시면은 또 2만에서 뭐 3만 정도 할 거니까 졸업식마다 거의 100만 원씩 깨지는 겁니다. 졸업식은. 근데 그게 그냥 최소 정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들이 기모노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입혀주는 집도 있겠지만 그 기모노 자체가 사는 게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기모노가 어느 정도 비싸냐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기모노도 있더라고요.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면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빌려서 뭐 화장하고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한국 결혼식 스드메 하듯이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할 때마다 그렇게 큰 비용을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식에 그냥 맨날 입던 거 입고 가가지고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꽤 이름이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그냥 대충 그냥 하고 말았거든요. 그냥 졸업식 사진이나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게 좀 한국인이라고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まあ基本的に着るのは七五三っていう7歳、5歳、3歳のどれかの時と、あとは20歳になった、20歳になった時と卒業式です。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한 4시, 5시 되니까 희한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동요 같은 음악이. 이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돌아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어린 친구들은 밤에 깜깜해지면 돌아다니면 뭐 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라는 의미로 음악을 계속 마을 전체에 틀어주더라고요. 뭐 도쿄만 하고 뭐 어떤 시골에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본 전체에서 4시 반에서 한 5시 사이 정도 되면은 애들 돌아가 뭐 이런 식의 음악이 계속 들려요. 그거를 듣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카에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 음악이 들리면 아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구나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夕焼け小焼けで日が暮れてななななななな山のお寺の鐘が鳴るお手手つないでみんな帰ろうカラスと一緒に帰りましょうっていう音楽が流れます 예, 음악 자체의 의미가 빨리 이제 집에 갑시다 뭐 이런 얘기이네요. 한국 살면서 이제 뭐 빨리 집에 가라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그런 그 정도 시간이 됐을 때 그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한국인이 봤을 때는 되게 좀 귀여운 문화가 아닌가,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케어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한하달까 아니면은 좀 재밌다랄까 한국에는 없는 문화 5가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안녕. アニョ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バイバイバイ。